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축구 승부패 토토 16회차 EPL 7경기 분석 및 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중에 프로토를 공유를 드렸었는데 성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축이었던 일본 경기가 이제 무승부가 나오고 언더가 나오면서 좀 그 부분에서 좀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주말에 있는 승무패 16회차 EPL 7경기 분석 및 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랜만에 EPL이 좀 들어왔기도 하고 주중에 A매치가 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분석을 했고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방향입니다. 브라이튼 대 노리치의 경기고요. 브라이튼은 토트넘에게 2대0으로 패배, 노리치는 리즈에게 2대1로 패배했습니다. 브라이튼은 6연패를 하고 있고요. 홈에서는 4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노리치도 6연패를 하고 있고 원정에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첫 경기부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매치업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패가 두 팀 다 길죠. 브라이튼도 6연패, 노리치도 6연패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패가 긴 두 팀이 맞붙게 된다면 보통은 무승부에 중점을 두는 그런 경기가 좀 많고 저는 좀 그렇게 많이 좀 다가가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연패가 긴 두 팀이 만났을 때에는 두 팀 다 물론 이기면 더 좋겠지만 연패를 끊기 위해서 무승부에도 만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아서 지금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일단 경기력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브라이튼이 경기력은 더 좋긴 합니다. 노리치와 비교했었을 때 더 좋은 모습을 훨씬 더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경기력에 비해서 터지지 않는 그런 결정력과 수비적으로 좀 공간이 많은 부분 아니면 세트피스나 크로스에서의 좀 수비적으로 실점이 많은 부분들이 좀 아쉬운 브라이튼이고요. 노리치의 수비보다는 덜 불안하긴 하지만 덜 불안한 모습이나 아니면 브라이튼이 활동량이 좀 많고 경기력적인 부분들 모두 노리치보다는 브라이튼이 앞서는 건 맞기 때문에 무승부를 중점을 두고 있긴 하지만 브라이튼의 승도 저는 좀 끌리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투표율이 어떻게 균등하게 분배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브라이튼이 어쨌든 연패를 하고 있더라도 노리치보다는 강한 팀은 맞기 때문에 브라이튼은 좀 쪽으로 좀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저는 브라이튼의 승무 투픽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브라이튼의 승무 투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첼시 대 브랜트퍼드의 경기고요. 첼시는 뉴캐슬에게 1대0으로 승리, 브랜트퍼드는 레스터에게 2대1로 패배했습니다. 첼시는 5연승을 하고 있고 홈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첼시가 결과적인 부분에서 어쨌든 뭐 클럽 월드컵 제외하고 리그 경기만 봤었을 때는 5연승을 하고 있고 홈에서는 2연승을 하고 이런 결과적으로는 좋은 부분들을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결과에 비해서 경기력이 좀 아쉬운 모습들이 많긴 합니다. 그래도 꾸준히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브랜드퍼드가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브랜드퍼드의 모습을 본다면 이 경기를 좀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압박이나 크로스 등 브랜드퍼드가 제공권 이런 부분들이 좋긴 하지만 수비에서의 공간도 많고 역습에도 취약한 브랜드퍼드라서 첼시가 공간이 있을 때는 좀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경기력이 좋은 편은 아니더라도 결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첼시의 모습과 상성에서도 브랜드퍼드에 말씀드린 이런 역습에 취약한 부분들 저는 첼시가 무난하게 이길 수 있는 경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첼시의 단통승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리즈 대 사우스햄튼의 경기고요. 리즈는 울버햄튼에게 3대2로 승리, 사우스햄튼은 와포드에게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리즈는 2연승을 하고 있고 사우스햄튼은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우스햄튼이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이죠. 3연패를 하면서 좋지 않은 상황이고 리즈는 뭐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았었는데 지금 연승을 하면서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팀의 경기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경기력이나 상성 이 부분을 봤었을 때 두 팀 스타일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점이 있겠고요. 수비에서의 공간이 두 팀 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을 봤었을 때는 승패 방향의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승패 방향이라면 수비가 좋지 않은 두 팀의 이런 모습이라든지 수비적으로 좀 공간이 많은 이런 두 팀의 모습, 그리고 이 공격에서의 모습들도 어느 정도 역습도 좋고 이 공격력이 저는 좀 사우스햄튼이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승패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저는 이 공격적으로 화력이 더 좋은 사우스햄튼이 더 유리한 경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배당을 받을지 좀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경기력적으로는 사우스햄튼이 더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우스햄튼은 연패를 하고 있고 리즈는 홈에서의 경기이고 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즈가 정배당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어렵게 느껴지긴 하지만 단통으로 가자면 흐름이 좋지 않더라도 상성이나 공격에서의 화력이 저는 사우스햄튼이 말씀드린 대로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변이죠. 리즈의 단통패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울버햄튼 대 아스톤빌라의 경기고요. 울버햄튼은 리즈에게 3대2로 패배, 아스톤빌라는 아스날에게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빌라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빌라는 쿠티뉴 이적 후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최근에는 좀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런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는 부분들은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좀 불안한 모습이나 아니면 결정력에서의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울버햄튼의 모습도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격도 좀 아쉬운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고 결정력도 좀 떨어져 있고 수비에서의 주력도 느려서 공간도 좀 많이 내주고요. 그래서 저는 빌라가 경기력적으로 울버햄튼과 비교했었을 때는 수비는 아쉽더라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울버햄튼과의 경기력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이런 아스톤 빌라의 모습과 수비가 좀 불안한 부분들에서는 저는 좀 승부패가 다 느껴지는 경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투표율이 균등하게 분배가 될 가능성도 있어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균등하게 분배가 된다면 최종 픽에서는 단통으로 가져가겠지만 현재까지의 생각은 울버햄튼의 승부패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맨유 대 레스터의 경기고요. 맨유는 토트넘에게 3대2로 승리, 레스터는 브랜드퍼드에게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일단 두 팀의 흐름이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뭐 나쁘지도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맨유도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레스터와 비교해서는 좀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유 사이드를 좀 바라보고 있는 경기고요. 레스터의 경기력이 좋았다면 더 많은 고민을 했을 경기이긴 합니다. 맨유가 지금 좀 수비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하지만 레스터는 지금 수비도 불안하고 공격에서의 모습도 많이 약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맨유가 수비가 불안한 모습들이 많고 공격에서의 아쉬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레스터가 수비적으로 공간이 적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이 맨유 상대로 라인을 완전히 내리면서 하는 팀들에게 맨유가 좀 고전하는데 뭐 토트넘 상대로도 그러기로 했었고요. 그리고 레스터도 지금 수비도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고 공간이 좀 적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맨유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맨유의 단통승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웨스트햄 대 에버튼의 경기고요. 웨스트햄은 토트넘에게 3대1로 패배, 에버튼은 뉴캐슬에게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웨스트햄은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고요. 에버튼은 원정에서 4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원정에서의 에버튼은 좀 믿음이 안 갑니다. 일단 원정에서 연패를 좀 하고 있다라는 점도 있겠고 원래 에버튼이 좀 원정에서 약한 모습들이 많죠. 그래서 원정에서 연패도 긴 상황이고 흐름이나 경기력 모두 웨스트햄이 좋기 때문에 일단은 웨스트햄 사이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웨스트햄이 최근에 공격적으로 이 모습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세트피스 말고는 득점력이 좀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버튼이 수비적으로 뒷공간이 많고 불안한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웨스트햄의 승도 끌리는 경기고 웨스트햄이 일단은 패배할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드린 웨스트햄이 지금 떨어진 이 결정력이나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 그리고 웨스트햄이 어쨌든 수비적으로는 단단하진 않은 팀이기 때문에 에버튼도 뉴캐슬과의 경기를 봤었을 때 나쁘지 않았었던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경기력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좀 이 득점이 좀 잘 안 터져서 그렇지 이 크로스 공격이나 역습 때도 좀 괜찮은 모습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웨스트햄의 승보다는 무승부가 더 적합한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의 단통 무승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토트넘 대 뉴캐슬의 경기고요. 토트넘은 웨스트햄에게 3대1로 승리, 뉴캐슬은 에버튼에게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토트넘은 2연승을 하고 있고요. 홈에서도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2연패를 하고 있고 원정에서도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쉽게 결정을 했습니다. 뉴캐슬이 일단 흐름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 토트넘은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경기력적으로도 뉴캐슬이 크리스 우드가 이적하고 나서의 공격에서의 모습이나 제공권이 좋아져서 전반기에 비해서 확실히 강력해진 모습이긴 해서 일단은 토트넘이 수비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이변도 조금 되긴 합니다. 하지만 뉴캐슬이 이변으로 득점을 만들어도 수비진의 주력이 너무 느린 상황이라서 라인을 완전히 내리고 플레이하지 않는 이상 토트넘이 지금의 경기력으로는 무난하게 이길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의심 없이 토트넘의 단통승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투표율이 좀 토트넘 쪽으로 많이 몰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몰린다면 이변으로 무승부까지 포함하는 것도 괜찮은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최종픽까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EPL 7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내일 저녁에 승무패 16회차 최종픽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